사장님한테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라고 하면 이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 청년세 감면이라는 나라의 제도가 있어. 이게 진짜 꿀이거든. 5년 동안 소득세를 100%를 감면시켜줘. 전 국민한테 다 혜택이 있는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다. 누군가한테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실 생각보다 우리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받아먹는 경우들이 있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뭐냐면 어떤 청년을 만 34세 미만, 군대 갔다 왔으면 만 36세 미만을 내가 직원으로 뽑았다라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한 1년에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그리고 청년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들을 수가 있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뭐냐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청년한테 나라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1,200만 원을 그냥 줘. 그러면 이 청년도 오래 다닐 수 있고, 나 어떻게 보면 월에 한 50만 원 정도를 그냥 공짜로 받는 거겠지? 그러면 근무 연소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랑은 깐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알바를 5인을 뽑아놓고 알바 5명이 됐을 때 직원을 청년을 뽑으면 그때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전 파트, 오후 파트, 주말 파트, 주말 오후 파트 이렇게 나눈 다음에 고용보험 5인을 만들어 놓고 청년을 뽑으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큼 작은 규모의 사장님들이 아니면 이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직원을 뽑고 알바를 뽑아, 이런 못 받아. 왜냐,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그래서 알바도 고용보험만 들어 놓으면 당연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유념을 하고 신청을 꼭 해서 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돈도 받고 우리 종합소득세 때 인건비 처리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내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이제 5개 정도 운영을 했을 때인데 책임자들만 한 대여섯 명 있을 때니까. 근데 그때 난 현장에서 내가 뛰고 했었으니까 알바도 많았지만 직원도 많았단 말이야. 그때 내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받은 돈만 2년 동안 내가 그때 거의 한 1억 정도를 정부에서 공짜로 받았었어, 실제로.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야? 고용보험 5인 깔고 직원을 채용을 해서 넣는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고 가도 몇천만 원 벌고 시작하는 거다. 청년도 청년 내일 채용제를 받으니까 2년 동안 이 직원이 웬만하면 그만둘 일이 없어.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는 300만 원을 주고 청년 내일 채용제가 없어.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야. 근데 둘 다 월급이 300이야. 근데 여기에선 청년 내일 채용제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긴 못 해줘. 그럼 이 직원 입장에선 뭐야? 당연히 청년 내일 채용제 되는 데를 가겠지. 왜냐면 그게 월로 따지면 월에 50만 원씩 더 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런 거를 베너핏을 제공해서 직원을 또 오래 끌고 가거나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오히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두 개가 왜 깐부냐면 둘 다 조건이 뭐야? 고용보험 5인 이상부터 알바 먼저 세팅하고 그 직원을 꽂으면 된다고. 청년세 감면이라는 나라의 제도가 있어. 이게 진짜 꿀이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달아볼까 해. 청년세 감면이라는 게 뭐냐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를 감면시켜줘. 그거를 감면해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완전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팁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 5년 동안 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거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경기도 이제 일부 지역이야. 일부 지역은 50%,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 지역은 50% 감면, 그 나머지 지방들 있지? 이런 데는 100% 감면을 해줘. 5년 동안.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 만 15세부터 만 34세 군대 갔다 왔으면 그 군대 간 기간도 추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만 36세까지 가는 거고, 그 나이 기준에 생애 첫 창업이거나 해당 업종의 신규 창업인 경우에 이 혜택을 다 받아먹을 수가 있어.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청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만 34세 이상도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5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한테 다 혜택이 있는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신규 창업과 생애 첫 창업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규 창업이라는 기준을 한번 보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매장을 그냥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일단 보지를 않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양도양수 하는 데는 3천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총 비용이 한 1억이 들어갔다고 치자. 이러면 신규 창업으로 봐줘. 그러니까 총 들어간 비용의 30% 정도가 양도양수를 하는 데 내는 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신규 창업으로 보겠다는 거야. 뭐 사업 승계, 본인이 하던 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또 동종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자, 이 말은 뭐냐, 어쨌든 전 국민이 100%든 50%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굉장히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소득세 감면을 혜택받는 업종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표준 산업 분류 코드로 나누는 건데, 딱 내가 알려주는 것만 기억하면 돼. 한식, 외국식, 구내 식당, 이동 음식점, 간이 음식점, 이 업종들로 하면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치자. 그럼 15살부터 만약에 장사를 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만 15세가 됐을 때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해. 그렇게 5년을 장사를 해. 그리고 폐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20살이 됐어. 그리고 한식으로 또 창업을 해. 신규 창업이잖아. 25살에 외국식으로 창업을 해. 또 5년을 장사해. 30살에 또 간이 음식점으로 창업을 해. 내가 만 34세가 넘어가기 전에 폐업을 하고 구내식당으로 창업을 하면 만 15살부터 거의 만 39세까지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거의 누군가한테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아까 말한 이 표준 업종들에 대해서 있는데, 술집을 한다? 이러면 이 혜택을 못 받아. 그런데 술집을 내가 할 거야. 술집을 할 건데 예를 들면 한식 코드로 내. 코드를 낼 때 주류 업종으로 내지 않고 한식 코드로 내. 우리는 한식을 주로 파는, 그냥 주류는 서브일 뿐이고 한식 매장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그 코드를 반드시 내가 지금 말한 코드들 있지? 그걸로 내야겠지. 술집을 하더라도. 카페는 또 안 돼. 근데 우리가 카페를 간이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라고 하면 이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소득세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덮밥짜구리집을 하고 있었어. 근데 폐업을 하고 다른 데서 또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한식점을 했으니까 동종업종은 아까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일본식 덮밥입니다, 외국식으로 코드를 내면 또 신규 창업으로 봐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똑똑하게 활용만 하면 소득세를 몇 년이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지방이면 100%까지. 엄청난 혜택이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 만 34세가 넘어갔어도 지방이면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 이거를 똑똑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확실한 거는 이거는 탈세가 아니에요. 우리 높으신 분들이 정해놓은 거고, 이 업종을 정해놨단 말이야. 절세를 하는 거지 탈세의 영역이 절대 아니야. 근데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되니까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좀 알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지, 이 해당 업종들한테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만약에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모르잖아. 내가 지금 무슨 업종을 하고 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세무사에 한번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서 내가 말한 업종 코드에 관련된 업종 코드다 라고 하면 경정청구라고 있어. 경정청구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낸 세액 중에 잘못 낸 세액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거든. 경정청구를 신청을 하면 실제로 다시 다 돌려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고, 앞으로 이제 아직 장사를 시작 안 했거나 한 사람들은 특히나 카페를 하는 경우 베이커리로 내라는 거고, 뭐 외국식, 우리 술집을 할 거여도 외국식 식당으로 하면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업종 코드를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 만약 혜택이 됐다 라고 하면 경정청구 신청을 해서 다시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거의 이제 몇 천만 원을 내가 그냥 알려줬다 라고 봐도 되는 거야. 앞으로 이제 구독과 알람 해야겠지. 내가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게 뭐냐면 가공거래라는 거야. 가공거래.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그 고기 업체한테 계산서 2,000만 원 끊어주세요 라든지, 쌀을 샀어. 그러면 쌀을 100만 원어치만 사도 200만 원만 끊어주세요 이런 게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절대 안 돼. 이제는 국세청의 국세청 로직도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 걸려요. 가공거래를 하다 만약에 걸리잖아? 그 세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 VIP 등급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한 번 하잖아? 바로 뭐에 대해서 증빙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피곤한 일들이 평생을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 때려졌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내가 알려줘 볼게. 이제 우리가 절세를 하려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나와.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봐봐, 8,8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종합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우리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떤 걸로 우리가 이 소득 구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자고.
첩대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각종 경조사 비용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경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축의금 같은 거 건당 한 20만 원 정도씩을 연간 한 1,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내가 60군데 갔다 이거야. 돌잔치, 장례식장, 결혼식 이런 데를 한 60군데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가 1,200만 원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 청첩장이라든지 부고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도 증빙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1,200만 원 다 뽑아먹는 게 낫겠지? 이거는 증빙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상공인분들 대출 받는 것들 많이 있잖아.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챙기면 우리 종합소득세 구간을 조금 더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차량인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이거를 연간 한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류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해도 1,500만 원까지는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뭐 기름값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차라든지 이륜 오토바이라든지 뭐 9인승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입세도 처리가, 그러니까 부가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들이야.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부가세는 이런 경차라든지 이륜차라든지 9인승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부가세 혜택까지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어쨌든 몇 천만 원 정도 추가로 좀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매입세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잘 챙겨서 잘 받자. 특히나 현금을 썼을 때 나머지는 카드 등록해놓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이제 경조사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사대 보면 아깝잖아. 자, 그러면 그런 건 나라에서 받아먹고 인건비 처리했다 이거야. 이렇게 가자는 거지. 여러 가지 내가 절세하는 팁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내가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 많이 낸 세금으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한다 라고 깔끔하게 내려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냥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거야. 절대로 탈세하지 말아요. 국세청에서 빨간불 다 들어온다, 이상거래로 다 알고 있다, 언제 털지만 보고 있는 걸 뿐이다.